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는 조심하자. 굳이 여기에서 내가 고수라면 특정 섹터나 특정 테마들을 움직임에 따라서 트레이딩이 가능해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그러한 발빠른 매매가 가능한 고수분들이 아니라면 차라리 좀 지금 시장이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구간에서 굳이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대신에 이제 시그널들을 기다리고 있다. 네. 반전의 시그널이죠. 네. 공격 앞으로로 할 만한 시그널을 저는 기다리고 있고, 그 시그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시그널들을 아직까지 신호를 아쉽게도 좀 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공탐지수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보니까. 네. 공탐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한번 보면, 뭐 20 초반이거나, 네, 24네요, 24. 네. 자, 아직도 이제, 익스트림 피어죠. 극단적인 공포. 그러니까 아주 매우 시장에서 투자 참여자들은 시장이 지금 공포스럽다. 어제는 19였는데, 네. 자, 공포스럽다고 느끼고 있는 이 구간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지금 던지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늦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뉴트럴에 있거나 그리드에 있거나 익스트림 그리드에 있을 때, 그죠? 요때 있을 때 내가 주식을 좀, 높은 가격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고, 왼쪽으로 기울면 기울수록 이미 주가와 차트는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뒤늦게 던진다라는 것은 물론 중기적인 추세 하락으로 접어들면 지금이라도 파는 게 또 맞을 수도 있는데, 그죠? 아무튼, 네. 단기적으로 낙폭이 큰 상황에서 여기에서 던진다라는 것은 참 상당히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구간이 오히려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왔을 때는 공포가 극에 달할 때 역시 사는 게 맞았구나, 뭐 이런 생각들 할 수 있는 구간이 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자, 근데 대신에 여기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의 우리가 이제 보는 시그널 중에 하나가 뭐죠? 심리는 그래서 안 좋은 거 알겠고, 거기에서 사는 거는 조금 천천히 살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뭔가 공포와 관련된 데이터가 조금 완만하게 꺾이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야 그때 한번 타이밍이,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미국의 그 안전한 채권 대비해서 위험한 부도 자산, 부도 채권들의 스프레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돈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시그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던 이 그림이 다시 이렇게 돼야지만 반대로 말씀드렸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시그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위로 올라갈 때. 그러면 이 그래프가 다시 이렇게 우하향해야 다시 돈들은 그러면 위험자산으로 뭔가 벌기 위해서, 그죠?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27일 날 보여드렸던 그래프가 여전히 살아있고, 추세가, 그죠? 이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깨고 내려와야 이 익스트림 피어 구간에서 한번 태볼 만한 기회가 온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자, 28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의 흐름이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새벽에 업데이트한 안전자산 대비해서 위험자산의 스프레드는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해서 더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꽤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이 그림은 뭐다? 위험자산에서 돈이 어디로? 안전자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저 검은색 추세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 돈들은 다시 이렇게 간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좀 뭔가 시장에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20년 동안 투자를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구간에서도
뭐 움직이는 섹터, 움직이는 테마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미국 시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섹터, 네, 헬스케어라든지 유틸리티, 일부 유틸리티라든지 그다음에 뭐 소비 관련된 일부 이런 쪽들 경기 방어적 섹터들은 통신이라든지 일부 강한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네. 물론 우리도 국내에서도 관세와 조금 무관하거나 뭐 이런 일부 재료가 있는 섹터들을 움직일 수 있지만 전체 시장 에너지를 놓고 봤을 때는 이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면 좀 초보자분들이 수익을 내기에는 막 들어가서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내기에는 만만치 않은 그런 구간이다라는 것을 참고로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서 제가 그래프 또 하나 보여드리면 시장이 뭐 적극적으로 트레이딩할 구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온 뉴스들 몇 가지들은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중국도 트럼프의 10% 10 플러스 10 관세 보복 준비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미국의 농산물, 식품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 농산물에 대해서 자급자족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상당수의 농산물과 식품을 이제 좀 특히 농산물을 수입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히토리와 농산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단기적으로야 뭐 그렇게 맞불을 놓을 수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중국한테도 이건 좀 불안정한 부분들이 되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 결국에는 식량 관련주라든지 비료 관련주라든지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중국과 미국의 으르렁 구간에서는 계속 좀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염두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유럽의 방산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백악관에서 이제 파행을 한 뒤에 유럽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 연합 추진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또 뭐 방산 관련된 아무래도 빠른 납기, 그죠? 그다음에 또 믿을 만한 AS, 그 다음 뭐라면 가성비 뭐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나라 방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니즈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런 뉴스들이라도 오늘 임팩트 있게 또 영향을 줄 것인지 정도 한번 체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방산주들도 최근에 고점에서 이렇게 20일까지 이제 조정받은 종목들도 있고요. 네, S&T 다이내믹스 같은 기업도 이렇게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데 수급은 뭐 외국인 수급 중심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네. 현대 로템 한번 볼까요? 현대로템도 21선 이렇게까지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또 조선, 방산, 엔터 이런 쪽에서 시장이 좀 분위기가 싸할 때 커버를 좀 해줄 건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양회가 이제 개막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뭐 당연히 뭐 경기 부양 관련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우리나라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이라든지 소비 관련된 부분들의 기대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이고, AI, 반도체와 같은 이러한 제2의 딥시크 같은 기업들을 키우기 위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중국 양회에서 들려오는 부분들, 소식들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전고체 배터리 쪽도 한국, 중국, 미국, 일본 기술 패권 누가 먼저 잡나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쉬는 어제 같은 경우 중국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틈새로서 2차전지 내에서 전고체가 나올지 아니면 행사가 이제 인터배터리데이 행사가 이제 시작되니까 오히려 빼딱 꼼플리가 될지 그런 부분들도 오늘 중요한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뭐 우리나라 조선소에 이제 미국이 우리 배부터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손을 내밀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일본의 조선소들이 일본의 조선사들이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무라 조선소라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전고점을 한 방에 돌파해서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고 엔진 만드는 기업들도 주가 움직임들 다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미국의 저런 이제 움직임에 수혜를 받아가는 흐름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